딱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반갑지 않아요? 야, 뭐 기술사인데 뭐 기사 내용이 많네? 예, 공부는 그 공부에 그 자격증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기입니까? 즉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입니다. 이 책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책 지금 몇 페이지예요? 네? 700페이지죠? 그러니까 뒤에 기출문제 빼도 몇 페이지예요? 기출문제 빼면 약 한 600페이지 되잖아요? 네. 여러분 제목만 줬을 때 또는 계산 문제는 문제만 줬을 때 600페이지 채울 수 있어요? 즉 안 보고 600페이지 쓸 수 있냐 이거죠. 제목만 봤을 때. 즉 연소에 대해서 한 5페이지 돼 있잖아요. 연소의 란 뭔가, 연소의 정의, 연소 범위 쭉 있잖아요. 이런 제목만 줬을 때 여러분이 이 책만큼 채울 수 있냐 이거죠. 1번 합격하고 싶으면 1번 이것을 제목만 보고 이 책 분량만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느끼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공부는 그래요. 1번 책 한 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려운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쉬운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기사 필기 내용이 이 교재 연소란 뭔가, 유체란 뭔가 똑같아요. 또 관리사 필기 책 연소란 뭔가, 유체란 뭔가 똑같아요. 기술사 또 똑같아요. 근데 이제 기사는 필기에 나오고 관리사는 연소란 뭔가 필기에 나오고 기술사는 어디에 나와요? 1차, 즉 주관식에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무슨 공부를 했어요? 연소란 뭔가, 유체란 뭔가. 실기 공부했어요? 필기 공부했어요? 필기 공부했잖아요. 4개 중에 하나? 찍는 공부를 했어요. 이걸 이제 뭘로 바꿔야 돼? 1번. 기술사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연소란 뭔가? 라고 딱 질문을 했을 때 기술사 수준은 뭔가 10페이지 쓰는 수준이에요. 연소란 뭔가 10페이지 써야 된다고요. 가연물이란 뭔가 10페이지 써야 돼요. 유체란 뭔가 10페이지 써야 된다고요. 스프링클러란 뭔가 10페이지 써야 돼요. 포란 뭔가 10페이지 써야 돼요. 자탐이란 뭔가 10페이지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전 다 쓰는데. 환원이 뭐예요? 10페이지 쓸 수 있어요? 옥시전 밸런스에 대해서 10페이지 쓸 수 있어요? 쇼킹 타임 10페이지 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은 시험 보는 분량은 가장 길게 쓰는 게 3페이지를 요구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가장 긴 답안이 3페이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킹 타임 3페이지 쓸 수 있습니까? 10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저는 10페이지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은 3페이지 쓸 수 있어요? 최소한 3페이지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합편 테스트에 대해서 3페이지 쓸 수 있어요? 그럼 기출문제인데요. 쇼킹 타임도 기출문제예요. 이 책을 대단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단히 쉬운 책을 내가 내 걸로 만들었잖아요. 즉 기술사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내용을 물었을 때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물었을 때 3페이지씩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이 객관식 수준이 아니고 기술사 수준이 한 권이 나한테 된 거예요. 어떤 책이라도 그 책이 한 권이 있으면 항상 시험을 보면 40점대 밑으로 나오질 않아요. 즉 항상 50점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책을 시험 전에 몇 권 더 보고 시험장에 가잖아요. 바로 합격이에요. 60점이 나온다고 해요. 저는 이 책 한 100번 봤습니다. 이 내용을. 기술 공부하기 전에 이 내용을 아무 거를 물어도 3페이지 이상씩 썼다는 얘기죠. 기사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험장에 갔어요. 22문제를 쓰라고 하더군요. 시험에 31문제를 주어져요. 시험은 31문제를 주어지고 22문제를 쓰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22문제를 쓸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갔으니까. 기사 수준이니까. 아는 게 5개가 나오더군요. 31개 중에 22개를 쓰면 되는데 22개 중에가 아니에요. 31개 중에 아는 게 5개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아는 거를 5개씩 쓰고
제가 진짜 무슨 말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22개 중에 5개를 못 썼어요. 완전히 못 썼다고요. 그럼 여기서 5개를 빼면 얼마예요? 17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정답이 아니죠. 12개를 쓴 거예요. 거짓말 비슷하게. 그리고 공란을 몇 개? 공란을 5개. 완전히 배워놓은 거. 52점 주더라고요. 봤던 거를 계속 반복해 보셔야 돼요. 될 때까지. 이게 1번이에요. 그러면 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요 수준. 근데 요 수준이 되려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해야 돼요? 아는 게 몇 개 이상은 나와줘야 되고 5개 이상은 나와줘야 되고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 예? 뭐요? 답안을 멋있게 쓸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는 게 5개 나왔는데 기술력이 안 되잖아요. 몇 점 나오는지 아세요? 20 몇 점 나와요. 원래 20 몇 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저는 이거는 거의 만점 수준을 맞고 이거는 모르는 걸 썼는데도 절반 정도를 맞으니까 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52점. 기술력이 되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는 아는 거는 8점 이상을 맞는데 8점 이상을 8점, 9점, 10점 대부분의 사람들이 6점에서 8점 사이를 맞더군요. 아는 거를 6점에서 8점을 맞아요. 모르는 거는요 1, 2점을 맞고 어떻게 합격을 해요? 힘들죠. 제가 이제 수석 합격했을 때를 얘기를 할게요. 22문제 중에 공부를 3개월 하기 전이고 3개월 한 후에 전 딱 기술사 공부를 3개월 했어요. 아는 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19.5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9.5가 아는 거. 그리고 모르는데 쓴 거 있죠. 그리고 22개 중에 못 쓴 게 있어요. 못 쓴 거. 한 문제를 못 썼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1.5는 모르는데 칸을 채운 거예요. 수석은 22개를 다 맞아야 다 아는 게 나와야 수석인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죠. 그리고 요번에 합격한 사람이 아는 게 몇 개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15개 조금 넘게 나왔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15.5개가 나왔다는 얘기죠. 31개 중에 15.5개는 5개는 딱 몇 퍼센트예요? 딱 2개 중에 하나만 아는 거 나와도 합격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제일 뒤에 기출문제 넣어놨죠. 관리사하고 기술사하고 기출문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야, 요 정도 붙을 수 있다라는 게 관리사. 기술사는요, 문제를 보면, 와, 이거 뭐, 자꾸 자신이 작아지죠. 야, 이걸 어떻게 붙어? 이런 거죠. 근데, 몇 개 중에 몇 개? 2개 중에 1개 날려보세요. 2개 중에 1개 날려보라고요. 즉, 16개를 빼보세요. 32개 중에. 그러면, 될 만하지 않아요? 그죠? 예. 열쇠는 그게 있어요. 기술사는 빼고 공부해야 돼요. 빼고 쓰는 거예요. 31개 중에 몇 퍼센트를 빼고 22개를 써요? 3분의 1 빼고 3분의 2 쓰는 거예요. 즉, 3개 중에 1개는 점수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3개 중에 1개를 빼고 써요.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공부해요? 3개 중에 1개 빼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네. 미련한 사람이 공부를 그렇게 해요. 3개 중에 3개를 다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다가 턱 막히죠. 수준이 엄청 높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거를 이해도 안 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시간 낭비죠. 3개 중 1개는 넘어가도 되는데 책 볼 때 요령입니다. 일단은 넘어가세요. 이거 한 번만 볼 게 아니거든. 넘어가고 끝까지 보고 나서 다시 앞에 와서 다시 또 보고 또 끝까지 보고 나서 또 앞에 와서 다시 보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보면요, 옛날에 몰랐던 게 알게 될까요? 또
또 뭐를 가요?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보는데 내가 제게 놓은 게 예를 들어서 50개였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고 나서 다시 이제 넘기는데 또 50개일까요? 이제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좀 더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몇 개씩 줄어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계속 줄어요. 이 교재를 또는 어떤 교재를 처음부터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합격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보는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자, 1번 이 교재를 일단 넘어보세요. 그러면 항상 50점대가 나와요. 항상 50점대가 나옵니다. 머릿말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볼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1, 2년 만에 합격한 사람은 진짜 많아요. 2년 안에 합격되지 않고 있다면 학습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방기술사 제대로 공부하면 몇 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 2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4개월 공부해서 합격했고요. 저는 3개월 공부해서 합격했고, 저한테 옛날에 소방설비 기사부터 배웠던 한 사람은 3번 시험 봐서 합격했고, 한 사람은 1번 시험 봐서 합격했고. 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수두룩하다고 해요. 진짜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공부하면서 소방기술사 뭐 어려우니까 일단 3년은 공부해야지. 예, 3년을 목표로 공부하잖아요. 3년 넘게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오, 선생님, 우리 교재에서 시험 문제의 적중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예, 우리 교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낮아요. 모든 교재가 합격할 만큼 안 나와요. 기술사는 소방 전체 책이 출제 범위예요. 소방기술사 공부하면서 왜 책을 저는 16권이나 봤겠어요? 16권을 봤는데 아는 게 몇 개 나왔어요? 19개 반 밖에 안 나온 거예요. 16권을 봤는데. 그러면 한 권을 본 사람이 몇 개가 나와야 돼, 사실은? 한 2개 나와야지. 근데 우리 교재는 한 5개나 나온다고요. 좋은 교재. 이게 실체입니다, 기술사에. 책을 많이 봐줘야 합격한다는 게 기술사 실체예요. 보는데 한 책도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 이 책 직접 보면요,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한 책에서 수준을 50점까지 올리고 다른 책에서 예상을 해서 뽑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소방기술사는 어떤 사람이 소방에 박식해야 된다는 거는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보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한 권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다른 거는 중복되는 거 빼고 공부하면 되죠. 2권째, 3권째까지가 중복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3권, 4권을 보잖아요. 나머지는 거의 중복이 돼가지고요, 얼마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속도가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에 마지막 시험 바로 전달에 14권을 봤어요. 2달 동안 2권 보고. 뒤쪽으로 갈수록 권수가 확 증가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단계까지 가야 합격이 된다고요. 자, 박식해야 되고, 기술력, 소방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아는 것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기술력과 무슨 력? 구술력. 구술력이 뭐예요? 말빨이 좀 세야죠. 면접 통과 이건데, 면접을 누가 제일 잘 통과하는 줄 아세요? 기술, 영업하는 사람들 있죠. 보통 한 번만 합격합니다. 자, 목표를 정해서 매일 집중하라인데요. 1년 뒤인 몇 회, 또 아니면 내년 2월 시험에서 나는 합격하겠다. 그렇게 목표했을 때 5월이나 8월에 합격하는 거예요. 늦어도 말이죠. 평일에는 5시간, 휴일에는 10시간씩 열공을 할 것이며, 이게 미만이겠어요? 이상이겠어요? 미니멈이겠어요? 맥시멈이겠어요? 합격하려면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값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목표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못해서 합격이 항상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재는 합격하려면 최소한 5권은 봐야 돼요. 저는 16권 봤어요. 이게 수석이에요. 합격을 나는 끄트머리라도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5권은 보셔야 돼요. 자, 공부할 시소를 명확히 해라. 주변을 정리하고 집중. 시험에 지속적으로 응시해야 됩니다. 소방기술사 시험을 이제 계속 보셔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시험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매일 5시간 이상 1, 2년간 지혜롭게 공부한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지혜로운 공부법이 그럼 뭐냐? 중요하지도 않고 어려운 내용은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공부법 1번이에요. 우리는 다 하려고 해요. 그런 경험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자. 일주일 연구했는데 시간만 아까운 거 있죠? 결론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쉬운 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1번 쉬운 내용. 쉬운 내용을 하는데 객관식 정도로 해야 돼요? 쓸 수 있을 정도가 해야죠. 한 번 보면 써져요? 한 100번 보면 써질까요? 당연히 100번 보면 당연히 써집니다. 그래서 절충하면 어떤 사람은 50번,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10번, 진짜 머리 나온 사람은 90번 봐야지 써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같은 책을 반복해야 그 책이 써지는 거예요. 객관식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쉬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요, 내공이 쌓여요. 그리고 교재 뒤에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한 번 봤다는 거는 기출문제도 한 번 읽은 게 한 번 본 거예요. 이 교재를 100번 봤다는 거는 기출문제를 100번 읽은 게 100번을 본 거예요. 기출문제를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럼 다른 책을 봤을 때 예상이 완전히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나와, 이거는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출문제를 훤히 깨고 있어야 돼요. 아, 이런 게 나왔구나. 근데 이 기출문제를 답을 달 필요가 없어요. 기출문제 답을 다 달면요, 책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책 쓸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 10권 정리해서 자기 책으로 만들어요. 책을 쓰는 거죠. 2년 걸립니다. 그 책을 외워요. 2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점수가 몇 점 나오는지 아세요? 50 몇 점 나와요. 왜요? 책 한 권 외웠으니까. 한 권 분량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중요한 내용이 보여요. 다른 책을 볼 때. 요거는 안 해도 합격이 되는 거죠. 자, 암기사항과 이해사항을 구분해라. 우리가 책을 봤을 때 설명 있죠? 지금 암기사항과 이해사항을 구분해라. 그러니까 목차잖아요. 종류고 제목이잖아요. 요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는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거 있죠? 요 분량 정도를 내가 다른 말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즉 설명은 그래, 이런 것도 있네, 이걸 이제 읽어보면 되고, 뭘 외워야 돼? 종류나 제목, 목차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장고하지 마라,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렵고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일주일 동안 공부를 했어요. 시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걸 100개 했어요. 100개 중에 나오면 1개 나와요. 편식하지 마라, 이거 뭐예요? 다 해라는 얘기입니다. 전기 전공했어요. 그래도 기계 해라는 거죠. 하는데 어디까지요? 쉬운 데까지 하면 되지. 그리고 예상되는 거 몇 개는 쉽지 않지만 해야죠. 그죠? 뭐는 남보다 좋아야 되고, 뭐는 남들만큼 가야죠. 그래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기술 합격을 위한 한마디, 즉 명언이 뭔가 하면 시처럼 공부하고 소수점 기술이라. 간단하게 암기해서 나중에 답을 쓸 때는요, 풀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명까지 다 외우고 그거를 똑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을 자기가 써야 될 거를 딱 세팅을 시켜요. 그리고 그걸 계속 10번 써가지고 그걸 똑같이 써두려고 노력한다고요.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면 그게 맞춰서 그냥 이런 설명, 저런 설명, 아무 설명이나 분량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합격 프로세스. 기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본서 1권 숙지. 그러면 모든 시험에서 항상 50점 밑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재를 4권 이상, 15권 이하, 맥시멈 정해 드릴게요. 이 정도를 시험 전에, 한 달 전에 보잖아요.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합격 시까지 이런 행위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뭐 한 번 해놓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한 거예요. 첫째 달 11시간씩 주 77시간, 월 계산했더니 308시간이 되거든요. 두 번째 달 1 14시간, 주 98시간, 월 392시간. 마지막 달 1 17시간, 주 119시간, 월 496시간. 이 세 달을 합쳐봤더니 1000시간 넘게 했더라고요. 시험 전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빼고. 그래서 수석 합격한 거지. 400명 시험을 보는데 평균적으로 한 8명 정도가 합격이 되니까
합격률은 2% 정도를 잡으면 돼요. 만일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공부를 진짜 저처럼 열심히 해서 수석이 됐어요. 수석 학기가 4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명은 합격률이 몇 %냐? 최고로 열심히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